혹시 요즘 들어 유독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게 느껴지시나요? 인공 눈물을 넣어봐도 잠시뿐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을 시작하면 금세 눈이 시큰거리고 피로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약 처방 하나만으로는 절대 근본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일 집에서 꾸준히 안구 건조증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거듭 강조드리는 안구 건조증 홈케어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함께 따라해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집에서 하는 안구 건조증 해결, 그 첫 번째는 눈꺼풀 관리인데요. 눈꺼풀 관리는 온찜질과 눈꺼풀 세정, 다른 말로 속눈썹 뿌리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눈꺼풀 온찜질인데요. 온찜질은 눈꺼풀 속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이 기름샘이 막히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이 금방 말라버려 이 인공 눈물을 넣어도 건조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봄샘을 매일매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눈찜질 전용 찜질팩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준비하실 때는 주머니에 팥을 안에 넣은 팥 주머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찜질팩을 이용하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약 20초에서 30초만 돌려서 준비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너무 뜨겁지 않게, 찜질팩을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준비된 찜질팩을 눈 위에 올려서 10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직전에 해주시면 마이봄샘이 풀리면서 눈물층 유지가 훨씬 잘 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눈이 훨씬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중에는 일회용 찜질팩도 판매하니까 전자레인지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회용 찜질팩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찜질팩을 마치 수면 마스크처럼 쓰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온찜질의 자세한 방법이 담긴 영상은 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혹시 냉찜질은 안 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구 건조증에는 무조건 온찜질이 좋습니다. 눈꺼풀 속에 이 기름샘을 녹여주는 게 온찜질의 핵심이거든요. 냉찜질은 눈이 붓거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가려울 때 붓기를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이 시리고 뻑뻑한 안구 건조증에는 온찜질이 정답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끝냈고 안구 건조증이 왔어요. 원장님께서 근데 예전에 원장님이 수술한 눈에 뭘 좀 올리거나 아니면 비비거나 누르지 말라 했는데 이거 올려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온찜질은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하고 한 달 뒤부터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백내장 수술 후 한 달 전까지는 주로 인공 눈물과 가벼운 안구 건조증 약물을 사용하고요. 눈을 건드리는 안구 내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달 뒤에, 라섹이나 라식은 안구 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한 2주 정도 뒤부터. 다음은 눈꺼풀 세정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속눈썹 뿌리 쪽에 노폐물이나 눈곱, 화장품 잔여물 등이 남아있으면 눈물의 기름샘, 마이봄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이럴 땐 순한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눈꺼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서 면봉이나 거즈에 묻혀서 속눈썹 뿌리 라인을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위아래를 한쪽 방향으로 쓸듯이 닦아주세요. 눈꺼풀 세정의 자세한 방법도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이나 자기 전에 한 번씩만 해주셔도 눈꺼풀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건조증도 훨씬 덜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순서는 눈꺼풀 찜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 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급한 경우에 그냥 알코올 솜에 묻혀가지고 닦으면 안 될까도 괜찮을까요? 알코올 솜은 안 되죠. 알코올은 이게 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눈 근처에 가면 되게 따가울 거예요. 보통 이제 앞에 말한 순한 눈꺼풀 세정제 이런 걸 쓰고요.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베이비 샴푸? 베이비 샴푸는 애들이 눈에 샴푸가 들어가도 따갑지 않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그 눈꺼풀 항생제 연고, 그거를 이제 면봉에 묻혀서 얇게 청소해 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침 저녁 관리가 끝났다면 이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평소보다 눈을 덜 깜빡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걸 보니까 눈을 깜빡일 틈이 없는 거죠. 평소엔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집중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는 겁니다. 평소에 저는 눈을 깜빡일 때는 지그시 깜빡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눈을 꽉 깜빡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살짝 깜빡이는 것도 아니고 윗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확실히 마주 닿을 수 있도록 지그시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을 하면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시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물을 눈 전체에 고루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눈 전체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자주 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다 눈이 피곤하다 싶을 때는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장 먼 곳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인데요.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합쳐봐도 좋은데요. 피곤하다 느낄 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을 지그시 깜빡이는 거죠. 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화면과의 거리 조절도 중요합니다. 화면과 눈 사이 거리는 최소 30cm는 유지해 주세요. 밝기는 주변보다 살짝 어둡게 맞추고 꼭 다크모드 같은 블루라이트 필터도 켜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떨어져 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네요.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이 피로해지는 건 재밌는 걸 볼 때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또 이렇게 장시간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관리가 끝났으면 이제 환경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에어컨, 히터, 선풍기 전부 눈에 직접 바람이 닿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간접 바람,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차량 에어컨도 얼굴 방향이 아니라 발 방향으로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실내 습도는 40 내지 50% 유지가 좋습니다. 환기도 꼭 해주시고요.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가습기를 꼭 틀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 진료실에는 겨울이면 가습기를 2대씩 틉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몸속 관리 차례입니다. 먼저 매일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중요한 점은 커피나 제로 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전 안구 건조증에서도 보안경과 선글라스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는 정말 필수입니다. 야외에서 선글라스 자주 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안과 의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선글라스는 아주 중요한데요. 자외선은 눈 표면을 자극하고 바람은 눈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러니 외출 시에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안경 사용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청색광 차단 보안경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난무하는 환경에 계시거나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신다면 보안경 사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저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항상 인용합니다. 교수님이 참석하신 학회에 일본의 안구 건조증의 대가가 학회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때 스키 고글처럼 위, 아래, 양옆이 완전히 밀폐된 안경을 쓰고 나와서 하셨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구 건조증 예방에는 안경이 정말 중요하다. 눈 자체를 완전히 밀폐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안구 건조증에 제일 중요하다. 이 보안경의 역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입니다. 먼저 오메가3는 눈물층의 기름막을 안정시켜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눈에 그렇게 좋다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와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 속 염증을 줄여 눈을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오렌지,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실제 식품으로 챙겨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신경 쓰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영양제를 구입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언급되는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 보호에 중요하지만 안구 건조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요. 건조증 때문에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 성형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눈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자고 성형을 했어요. 눈이 너무 시렵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눈을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용 목적으로 한 건데 저희 원칙들을 집에서 이제 똑같이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찜질을 해주시고 밖에 나갈 때 꼭 선글라스 써주시고 이런 거죠. 눈을 크게 하면 정말 건조증은 많이 생겨요. 어르신들도 눈꺼풀이 이제 좀 처졌을 때 나 이거 눈 크게 하면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건 좋은데 건조증은 좀 심해질 수 있다. 그 얘기 말씀을 꼭 드리죠. 그 성형외과 수술에서 저희 뒤트임 해가지고 눈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건조증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안구 건조증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꼭 꾸준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안경과 선글라스 사용을 생활화하고 에어컨이나 난방기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적절히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가 낮을 때는 가습기 사용을 잊지 마세요. 눈이 피곤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 주시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소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여러분의 안구 건조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눈 건강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S안과 김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